역사 보면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law of large 큰 수니까 large number 큰 수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베르누이도 큰 수의 법칙을 했고요. 얘기를 했고요. 라플라스의 큰 수의 법칙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이 러시아의 이 체비셰프, 러시아 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라고 합니다. 체비셰프. 러시아 지폐 돈에 이분 얼굴이 막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큰 수의 법칙, 이 사람은 큰 수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를 베르누이는 여기서의 큰 수의 법칙, 확률에 대한 큰 수의 법칙이에요. 이 사람은 확률에 대한 큰 수의 법칙. 이 베르누이는 주사위하고 뭐 동전 던지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을 작게 던지면 동전이 앞면 뒷면밖에 안 나오는데 한 번 던졌을 때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사실은 2분의 1, 2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한 5번 던져봐요. 반반씩 나오는지. 6번 던지면 2분의 1 확률이니까 3번 나와야 되고 3대 3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죠? 동전을 6번 던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앞면이 3번, 뒷면이 3번 나와야 되잖아. 그게 나와? 잘 안 나오죠. 이렇게도 나오죠. 막 1대 막 이렇게 1대 막 5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도 나오죠. 그죠? 이게 작은 수를 던졌을 때 이렇다. 그래서 이거를 n회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큰 수로 던져라. 큰 수로. 계속 n회 던지면 얘가 작은 수일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n회 던지면 얘가 나중에 10,000번 던지면은 거의 5,000대 5,000 정도의 빈도수로 나오더라라는, 그러니까 2분의 1에 가까워지는 이 확률의 기대 값으로 수렴하는, 실제 확률의 기대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게 이제 베르누이의 큰 수의 법칙. 얘는 확률에 대한 큰 수의 법칙이었고, 라플라스나 이 체비셰프의 큰 수의 법칙은 이제 n번 하게 되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됐어요. 요즘 라지가 아주 좀 요즘도 그 챗GPT, GPT-4 때문에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모델이 어설픈 모델 말고 라지하게 하니까 막 별걸 다 하더라라고 하는 거가 요즘 막 그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 Law of Large Language Model 혹은 라지 모델의 법칙이 아마 요즘 거의 200년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Law of Large Model이라고 하는 Large Foundation 모델 혹은 Large 모델. 그러니까 모델이 굉장히 커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법칙이 또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라지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라지입니다. 47분이네요. 우리가 9시 20분까지죠? 네, 좋아요. 됐어요. 여기가 중심극한 정리를 한번 사용한 거고요. 나머지는 여기 랜덤하게 돌리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난수를 발생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항분포의 난수를 발생시키거나 균등분포의 난수를 발생하거나 정규분포의 난수를 발생하고 싶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정규분포의 스타일로 난수를 발생하고 싶을 때 이항분포로 난수를 발생. 이럴 때 어떻게 하냐. 결국은 뭐다? 함수가 다 있다. 함수가 다 있어서
균등분포에 대한 난수를 따르는 거가 함수 3개 존재한다. 랜드, 유니폼 int 이렇게 3개의 함수를 가지고 균등분포의 난수를 생성할 수도 있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발생시키고 싶으면 랜드 n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쓰면 되고 이항분포라고 하는 이항분포의 이항분포는 뭐야? 참과 거짓, 앞면, 뒷면, 성공과 실패 이렇게 딱 2가지의 결과만 있는 거예요. 이항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생성하고 싶으면 binomi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되고 정규분포를 따르고 싶은 난수를 생성하고 싶으면 normal 이렇게 따르면 된다. 이런 함수가 있다. 존재한다. 예, 이렇게 각각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난수를 뽑고 싶을 때 저런 다양한 함수들을 좀 써먹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numpy의 랜덤 모듈에 다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scipy stat에서도 난수에 관련된 함수들이 쭈루룩 있다. 얘는 뭐 이렇게 복잡해. 그냥 얘는 유니폼, 바이놈, 놈 이렇게 딱 .rvs 해가지고 3개만 있네요. 그래서 이 모듈에서는 한 3개 정도 함수가 있고 이 모듈에서는 여러 개의 함수들이 있어서 그걸 쓰면 되고요. 여기 용어 중에 복원 추출과 비복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복원 추출 중에요. 샘플링 할 때요. 이런 거지요. 50명을 대상으로 성적을 조사한다. 자, 50명을 번호표를 다 바구니에 집어넣고 이렇게 뽑아요. 이게 랜덤하게 뽑은 거야. 난수를 발생시킬지. 그래서 5장을 뽑았어. 그래서 뽑아가지고 평균 계산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 종이 5장을 버리지 않고 다시 집어넣어. 다시 집어넣고 50장 됐어. 그리고 나서 또 뽑아. 이런 거 다시 집어넣고 뽑는 그런 추출 방법을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다? 다시 집어넣고 뽑는 그런 거를 복원 추출이고 영어로는 replacement라고 얘기합니다. replacement. 예. 논문 읽을 때 replacement, draw a number with replacement 뭐 이런 식으로 영어가 나오면 자, replacement 뭐지 이거? 위치를 바꾸는 건가? 복원 추출한다는 거구나. 복원 추출이 뭐라고? 다시 집어넣고 뽑는 거.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로또 같은 경우는 한번 뽑으면은 다시 안 집어넣죠. 이거는 비복원 추출인 거고 로또 뽑고 다시 집어넣고 뽑으면 그 번호가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무슨 추출? 복원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의 옵션을 이 초이스라고 하는 함수에서는 replace라는 함수로 대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용어 얘기예요. 복원이냐 비복원이냐 이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replacement,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추출을 잘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래서 샘플을 할 때 잘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잘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마디로 랜덤하게 해라. 한마디로 랜덤하게 해라. 이게 지금 말은 쉽지 뭐 랜덤하게 하라는 게 말이 쉽지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랜덤하게 하세요. 그런다고. 왜 이렇게 표본해가지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게 1등이 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A라고 했는데 A가 아니잖아요. B가 나왔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 참 표본을 잘못 뽑았네. 뭐라고? 랜덤하게 했었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랜덤하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랜덤하게 하는 거지? 열심히 연구했겠지. 어떻게 하면 랜덤하게 할까? 가장 단순하면서도 쉬운 방법, simple random sampling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simple random sampling. 말 그대로 단순하게 랜덤하게 샘플링 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예요. 아까 난수표 이용하는 방법 이거 좋죠. 예, 100명으로부터 10명을 뽑는다? 그럼 뭐야? 100명을 모두 하나의 모집단에 넣고 모든 객지대에서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난수를 발생시켜서 10명을 랜덤하게 뽑는 거. 이 난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를 얘기해? 난수는 아무리 뽑아도 이게 뽑은 형태가 이 형태가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수를 뽑는 거. 그거를 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랜덤 넘버라고 합니다. 예? 예. 이걸 이렇게 뽑았는데 이게 요번에 뽑고 이렇게 뽑고 이렇게 계속 뽑았는데 이거를 패턴을 발견할 수 없는 수준. 이걸 랜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패턴을 발견할 수 없는 수준. 그때 뽑힌 수를 랜덤 넘버라고 얘기하는 거고 결국 랜덤하게 뽑힌 10장을 뽑는 방법이 바로 이거죠. 심플 랜덤 샘플링이 되겠습니다. 어렵죠? 자, 그리고 뭐 시메트릭 방법도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더 요즘 많이 쓰는 방법은 또 이거죠. 층화 임의 추출법, Stratified Random Sampling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뽑냐? 어떻게 뽑으나? 어떻게 뽑으면 랜덤하게 뽑을까 지금 고민한 거야. 어? 랜덤하게 뽑으려면 근데 실제로 뽑아야 되잖아. 표본을 잘 뽑아야 되잖아. 그래서 심플 랜덤 샘플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번호표 해가지고 막 뽑았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전국에 전화번호부가 딱 이게 전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랜덤 함수를 돌려가지고 난수를 발생시켜서 얘가 10만 명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모집단 10만 명인데 랜덤하게 해서 번호가 딱 뽑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얘기를 듣고 또 랜덤하게 이 사람 전화 뽑아가지고 얘기하고 랜덤하게 뽑았다고 가정을 한 거지. 이렇게 해서 추출하는 거야. 이게 뭐야? 심플 랜덤 샘플링 방법이야. 이거 말고 층화는 어떻게 하냐? 얘는 뽑기 전에 모집단의 부분집합, 서브셋을 먼저 나눠요. 서브셋을 먼저 나누고 서브셋을 나눈 거에서 랜덤하게 추출을 해요. 서브셋을 해가지고 랜덤하게 예를 들면 10명을 뽑는데 100명에서 층을 나누는 거야. 어떻게? 성별로 나눠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남성, 여성 이렇게. 그래서 남성 서브셋에서 랜덤하게 또 뽑고 여성 서브셋에서 랜덤하게 뽑는 거야. 50장을 이렇게 각각. 만약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동일하다고 얘기하면 여기서 50장, 여기서 50장 이렇게 뽑는 거지. 그래서 100장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고 이 서브셋을 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층, 스트라텀. 그래서 stratified random sampl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층화를 하게 되면요, 정확도, 신뢰도 좀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뭐냐면, 표본 크기 배분을 아까 비례로 할 거냐, 불비례로 할 거냐 되게 중요한데,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남자가 60명이고, 여자가 40명이다. 라고 했을 때는 비율대로 내가 뽑겠다라고 하면 프로포셔널하게 비율대로 뽑겠다 그러면 남자층에서 6명 뽑아야 되고 여자층에서 4명 뽑아야 돼요. 그래서 10명을 맞춰서 표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비례적으로 추출을 하는 그런 층화 임의 추출법이고 꼭 그렇게 비례적으로 뽑는 게 타당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떤 경제 시장이 있는데 대기업이 10개가 있어. 대기업이. 소기업은 90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100개야. 그랬을 때 대기업은 10%고 소기업은 90%네. 그럼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9명을 뽑아야 되나? 이렇게 10% 뽑고 여기는 90% 뽑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지. 왜? 대기업이 경제 시장을 숫자적으로는 10%지만
좌지우지 하잖아요. 예, 점유율이 90%, 예, 그다음에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런 점유율을 통해 가지고 점유율에 맞게끔 뭔가 불비례 추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를 좀 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군집 추출법도 있는데 이 군집 추출법은 층화 추출이랑 비슷한데 군집으로 나눠요. 얘도 서브셋이에요. 예, 얘도 나눠. 군집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리고 그 군집에서 임의로 추출을 하는 거야. 그럼 뭐야? 층화 추출법이랑 똑같잖아. 그죠? 차이점이 뭐야? 차이점이 얘는 이 군집이 되게 작은 군집이야. 이게 군집이 작은 군집이라 가지고 이 군집 안에서 랜덤하게 하나씩 다 뽑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군집에서 여기에서도 랜덤하게 군집이 추출됩니다. 예, 이 군집이 있어요. 군집이 랜덤하게 추출이 돼요. 랜덤하게 추출된 군집에서 그 군집이 후보가 돼서 여기서 랜덤하게 뽑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예 군집은 있지만 군집 속에 있지만 아예 뽑히지 않는 애가 있는 거죠. 예, 그게 군집 추출법하고 층화 추출법하고의 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뭐냐? 결론은 뭐냐? 우리가 모집단의 특성을 알고 싶어 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표본을 통해서 우리는 역추적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표본을 잘 뽑아라. 표본을 어떻게 잘 뽑아? 랜덤하게 잘 뽑아. 어떻게? 이런 방법, 지금 이런 방법을 막 고안한 거야. 고안해서 실제 이런 거를 적용하는 데가 어디야? 갤럽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이런 실제로 이렇게 표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표본인이라고 하는 애가 다 거기 안에서의 결과가 모집단으로 바로 추적이 돼버리니까 엄청 중요한 거지. 잘 뽑아놔야 된단 말이야. 그 사례가 왜 그 미국 대통령 뽑을 때 처음 생겨났잖아요. 갤럽이라는 데가 미국 갤럽 처음 생겼을 때 되게 작은 조직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설문조사하고 하는 그런 업체가 굉장히 조직이 좀 큰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샘플들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엄청나게. 예, 그래서 조사를 되게 많이 했어. 야, 우리는 이렇게 조사를 많이 했다. 확실히 A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반해서 신생기업인 갤럽이라는 데가 신생기업이었는데 돈이 많이 없고 막 그랬어. 그런데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많이 뽑는 것보다 잘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층을 나누어서 상민, 상층, 중, 하층 해서 쫙 골고루 뽑았다는 거야. 골고루. 예. 그랬더니 여기서는 B 후보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돼? B 후보가 된 거야. 그랬더니 갤럽이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지금의 갤럽이 된 거예요. 갤럽이 된. 그때 얘기가 나온 게 잘 뽑아야 된다, 표본을. 표본을 1000명 뽑아도 1000명을 어떻게 잘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 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됐고, 아까 그 큰 조직은 많이 뽑았다는 얘기 뭐냐면, 층이 있다 그러면 상, 중, 하가 있었는데, 상 쪽에 있는 군집들만 엄청 표본을 뽑은 거예요, 여기서. 야, 상민들한테, 그러니까 상에 계신 분들한테만 물어본 거야. 대통령 누가 될 거니? A래. 너도 A. A. B하고, 그러니까 중, 하 쪽을 별로 안 물어본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A로 나온 거고, 여기 갤럽은 뭐야? 골고루 조금씩 했지만 그래도 아주 랜덤하게 했단 얘기예요. 랜덤하게. 예. 그래서 이 수집에 해당되는 표본 추출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고, 이제 표본으로 다 문제를 푼다 이 말이에요. 통계는 다 뭐야? 표본 가지고 다 문제를 푼다 이런 얘기죠. 자, 됐고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됐고요.